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10월 취업자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정말 괜찮은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요. 언론과 정부에서는 취업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매달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 약점과 착시 현상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착시 현상 그리고 그 의미까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취업자 수만 봐도 한국 경제가 엄청 호황인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고용지표가 매달 10만 명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난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 보면 온통 한국 경제에 대한 핑크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섰으니 당연히 긍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야겠죠. 하지만 한국 국채금리 또한 환율은 전혀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을 보면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이 많은데 고용이 이렇게 매달 좋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데 10월 고용은 19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16세 고용률이 70%를 넘습니다. 이 나이대가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로 보기 때문이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야지 한국 경제 성장률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향 전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할 사람이 많아지고 아기를 낳을 사람도 많고 미래를 위해 움직일 인구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치만 보면 개선된 듯 하지만 사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층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 전체 취업자 수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한번 구조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10월 고용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난달 이후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약 8만 3천 명이 증가하였고 일단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고용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좋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고요. 제조업과 건설업은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었지만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주요 고용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장기 추세도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의 증가 속도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건설업과 자영업 부문 그리고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과 12월에 10월에 비해서 고용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정부는 업종별, 계층별 고용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취약 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말 좋은 말들만 써놨고 이 말들만 보면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누가 취업했고 누가 빠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대로 한번 보시면요. 청년 인구는 24만 명이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18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오히려 3만 명 증가하고 6만 명 증가하면서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40대는 다시 인구가 15만 명이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7만 명이 줄어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0대는 30대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4만 명 증가하고 취업자 수가 1만 명 증가했습니다. 30대와 50대가 버텨주긴 하지만 미미한 수치고요. 이번 고용지표를 끌어올린 건 당연 60세 이상입니다. 고령사회의 한국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60세 이상 인구가 47만 명이 증가했고요. 취업자 수는 2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 연속 하락세인데 그 말은 쏙 빼놨죠. 전체 고용은 증가해 보이는 듯 하지만 그 질이 좋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몰려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층과
중년층은 취업이 더 어려워진 구조입니다. 고용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 증가로 눈속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청년층보다 60세 이상 인구 노인 일자리가 많았나요? 헤드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별과 연령별을 함께 살펴보면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상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무너지고 있고 60세 이상 취업자 수, 서비스업 부문에서 급증해서 이 수치를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고용 호조로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정부 고용으로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고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래를 노인 인구 60세 이상이 책임지나요? 아니면 20대 이상이 책임지나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입니다. 청년층은 18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월 실업자가 65만 8천 명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2만 명 감소했지만 안 좋은 소식은 비경제 활동 인구, 즉 쉬었음을 나타내는 인구가 1612만 명으로 3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쉬었음 인구는 258만 명으로 13만 5천 명이 늘었고요. 30대에서 33만 4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가장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30대 인구에서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는 것은 정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실업률이 조금 낮아졌다고 해도 구직 의욕을 잃거나 아예 시장에서 이탈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고용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사회 분위기도 있겠지만 청년 세대들이 일 안 해도 실업급여를 주니까요.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의 퇴직연금까지 건드리려고 하고 있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의 약간의 노력을 전체적으로 뺏어서 그 노력과 열정을 구직 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에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중심의 서비스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정말 눈에 보입니다. 제조업이 수출 증가 등으로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었지만 16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의 취업자 수도 건설 수주 둔화의 영향으로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18개월째 연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이 16개월째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한국의 구조적 문제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는 로봇, AI로 인한 자동화로 인해서 더 감소될 전망입니다. 건설업의 장기 감소세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 수주 둔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이고요. 하지만 건설업이 고용 감소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부동산은 신고가를 찍고 있고 또한 부동산 상승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금리 인하를 외치던 분들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하면서 서민 위안을 쳤겠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 부양을 위해서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언급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합니까? 옆에서 영끌로 투기하고 잘 되면 내 돈, 잘 안 되면 국가에서 채무를 갚아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싶겠습니까?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한미 금리 차가 좁혀질만 하면 다시 또 격차를 벌리고 있고요.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또다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정말 그 자리에 있는 분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정말 입이 가볍습니다. 금리 인하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살아났나요? 이창용 한은 총재도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하향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건 정부의 힘이 크고요. 그리고 이런 기조가 부자는 더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빈부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고용 증가가 고령층과 서비스업 중심이었고 이 일자리들이 생산성이나 그리고 임금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청년층 이런 고용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경고 신호입니다. 수출이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요. 청년층의 취업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에 치명적입니다. 안 그래도 청년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노인 인구, 부양할 인구만 늘어나는데
청년 세대가 계속 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온 한국이 계속 대출로 부동산만 부양했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 인구가 부동산 영끌에 자금이 묶이고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 취업도 잘 안 되었고 취업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추후에 이 영끌족들 청년 세대가 이자 부담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과 사회 전반에 대한 혁신을 이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간에 무너진다는 건 아닙니다. 5년, 10년, 15년 그 이후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죠.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